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학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위험물화재 특수현상 오버 현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보면 쭉 나와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아셨죠? 이 오버가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보일 오버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죠? 뭐 24년에 가보면. 근데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버 현상 같은 경우는 일단 보일 오버 중심으로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책마다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원론적인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론적인 거에서 포인트만 잘 따시면 되거든요. 그럼 먼저 보일 오버부터 보겠습니다. 자, 얘는 여기 타이틀에도 나와 있듯이 위험물 화재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물 중에서 약간 기름이니까 이제 사료위험물 쪽을 얘기를 합니다. 사료위험물. 그럼 이 사료위험물 쪽에서 이제 화재의 특수현상이다라고 해가지고 보일오버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보일오버 같은 경우는 여기 유류탱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류탱크가 개방된 탱크여야 돼요. 아셨죠? 무슨 탱크여야 한다고 여러분들? 개방된 탱크. 이 개방된 탱크 안에 기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비점 유류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유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뭐가 다른 거냐면 비점이 다른 기름들, 끓는 점이 다른 여러 가지 기름들이 이 안에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안에 다비점 유류가 지금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다비점 유류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오픈 탱크인 상태에서 이제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보일오버가 발생하는데, 이 보일오버는 무조건 물이라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안에 기름도 들어있지만 이런 식으로 보통 하부에 고여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하부에 뭐가 있다? 수분층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얘가 보일오버예요. 보일오버의 포인트는 얘입니다. 아셨죠? 또는 기름 안에 이제 물이 섞여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됐죠? 기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이 섞여 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의 무슨 상태? 뭐 에멀전 상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에멀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일단 불이 난 상황을 가정을 해야 돼요. 여기 불이 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얘는 이 불은 유면에서 보통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유류 표면에서 발생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유면에서 이제 불이 났습니다. 그럼 불이 나면 이 뜨거운 연료층이라는 게 이 위쪽에 이제 열층이 생성되는데요. 이 열층이 맨 위에 있다가 얘가 점점 어디로 내려오냐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연료층이 하강을 해서 요 하부에 있던 수분층 또는 기름 안에 들어있는 수분을 끌어넘치게 합니다. 그럼 끌어넘치게 되면 얘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수분이 끌어넘친다라는 건 결국 수증기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수증기 부피 팽창에 의해 1700배 부피 팽창이 되는 거죠. 그럼 1700배 부피 팽창이 돼서 얘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위쪽에 불이 붙어있던 기름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럼 주변에 화염이 어떻게 보면은 휩싸이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연소 유면으로부터 100도 이상의 열파, 이 열파가 연료층 형성에 의해 열에 의한 파, 그죠? 열파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면 아래에 있는 물 쪽으로 열이 전파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탱크 저부에 고여 있는 물까지 이 열이 왔을 때 불붙은 유류를 바깥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산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연소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일오버라고 얘기한다고요. 보일오버. 됐죠? 연소유를 분출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류 저장 탱크 내 유류 표면에 화재 발생 시 뜨거운 연료층이 형성되고 그 열파가 장시간에 걸쳐 바닥까지 전달이 되면 하부 물이 비점 이상으로 가열되면서 부피가 팽창해 탱크 외부로 이제 유류가 분출이 된과 동시에 그 유류에 뭐가 붙어 있다고 지금? 불이 붙어 있다고요. 그쵸? 객까지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었을 때 보일 오버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말로 설명했던 걸 제가 발생 조건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발생 순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방 탱크여야 합니다. 밀폐 탱크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다비점 유류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혼합유여야 돼요. 혼합유. 약간 정제전의 기름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유 또는 중질류 같은 애들. 특히 원유 있죠. 이게 이제 기름을 가지고 이제 원유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정제를 해서 뭐 휘발유도 만들기도 하고 또는 뭐 경유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뭐 등유를 만들기도 하고 정제된 기름을 우리가 만들거든요. 얘를 정제시켜서 기름을 만들어요. 근데 이 기름이 이제 정제했을 때 뭐 휘발유가 되는 애들도 있고 또는 뭐 경유가 되는 애들도 있고 뭐 등유가 되는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한 가지 유류가 아닌 여러 개의 이제 끓는 점을 가진 불균이란 유류가 섞여 있어야 된대. 그래서 이거는 왜 그래야 되냐면 제가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닥 쪽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수분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가 눈이 오는 경우 원유 채취 수송 과정에서 물이 들어오면 밀도가 기름보다 높아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물이 좀 고이거든요. 그 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죠? 그리고 연료층 형성을 위해 오랫동안 불이 붙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약간 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간이 좀 길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시간이 좀 있다라는 거죠. 연료층이 하강하는 시간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생 순서, 자 보세요. 얘를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원유나 중질류와 같이 끓는 점이 다른 성분을 가진 제품의 저장 탱크에 먼저 화재가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비점 유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비점 유류. 여러 가지 비점을 가진 혼합유가 안에 들어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쪽에는 경질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기름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중에 좀 가벼운 애들이 위에 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조금 무거운 애들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애들은 여기 아래쪽에 있겠죠. 맞죠? 그럼 처음에 뭐가 타요? 여기서 불이 나니까 경질류가 먼저 타면서 여기 열층이 형성되는데 결국 얘가 타고 날아가면은 또 아래쪽에 있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애들이 위로 올라와서 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을 태우면서 열이 결국 어디로 간다라는 거야?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경질류가 먼저 탔으면 요 아래 중에 가벼운 애들은 위로 올라가고 좀 무거운 애들은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이러면서 열순환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 열순환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연료층이 하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잘 안 나와. 근데 당연히 가벼운 성분이 먼저 표면층에서 증발이 될 거고 그거에 의해 연료층이 형성이 되면서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그냥 열층이 형성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연료층의 하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강이라고 얘기한다고. 점점 내려오는 거야. 점점. 이때 탱크 하부에 물이나 그죠? 또는 에멀전,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완벽하게 나뉘진 않았지만 뭔가 기름 안에 물이 섞여 있는 거죠. 그죠? 약간 물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약간 이런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연료층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얘가 물이 결국은 수증기가 되면서 이게 수증기가 되면 여러분들 부피 팽창이 이렇게 되거든요. 1700배? 그러면서 부피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바깥쪽으로 끌어넘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위에 있던 유류가 밀어 올려지면서 이런 화염들이 또 바깥쪽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오버다? 보일 오버다라는 걸 알아야 돼. 됐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게 안 나와. 그냥 읽었을 때 누가 봐도 보일 오버처럼 나오는데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들 순서 맞추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방지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얘만 빼주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죠.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오케이. 배수설비를 설치한다라는 건 결국 아래쪽에 있는 물만 우리가 잘 빼주게 된다면 충분히 어떻게 될 수 있다? 얘를 방지할 수 있다. 왜냐면 물이 없어져 버릴 거니까. 그죠? 물을 빼준다라는 건, 배수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직접적인 방지 대책이 될 수 있죠. 또
기계적으로 얘네를 섞어주래. 이걸 섞어줘요. 계속 섞어주게 되면은 이 물 있죠. 요 물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죠. 결국. 그래서 기계적으로 계속 얘를 섞어주래. 계속. 잠시라도 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요 하부에 여기에 수분층을 만들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방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물이 고이는 있는 것만 잘 막아주면은 충분히 뭐가 될 수 있다? 얘를 방지할 수 있다. 방지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또 오버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름이 무슨 오버야 이번에는? 슬롭 오버입니다. 자, 보일 오버가 나왔고 두 번째 뭐가 나왔어요? 지금 슬롭 오버가 나왔습니다. 그럼 슬롭 오버는 정의에 가보면 비점이 높고 점성을 가진 고온 유류 표면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중유나 원유 이런 데서 얘기를 해요. 얘도 개방 탱크 쪽에 기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셨죠? 개방 탱크에. 근데 여기는 이 말이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포 안에도 물이 들어가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게 꼭 들어가. 뭐의 주입? 그렇지. 소화수의 주입.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화수를 뿌리는 거죠. 소화수.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여기 불이 났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물을 뿌리는 거야. 그럼 물을 뿌리게 되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물이 닿자마자 이 뜨거운 불에 의해 얘네들이 급격하게 뭐가 될까요? 증발이 되겠죠. 천질백배 증발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 있던 불 붙어 있는 유류가 바깥쪽으로 또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문제인 거야, 요거. 그러니까 이 말이 꼭 있어야 돼요. 하셨죠? 소화수 주입. 소화수 주입. 그러니까 보일오버랑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보일오버는 연료측이 하강해서 아래쪽에 있던 물을 바깥쪽으로 끌어넘치게 하는 현상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얘는 그게 아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끓는 식용유가 물이 접촉되면 식용유 표면 온도에 의해 물이 수증기가 되어 급격하게 팽창 및 비등하면서 식용유의 일부를 외부로 분출시키는 현상.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근데 얘는 그나마 괜찮은 게 기름만 튀잖아요. 그죠? 아, 이건 기름만 튀잖아. 근데 이것도 우리가 슬로보버라고 볼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깃집이나 또는 이제 후라이팬, 내가 이제 거기다가 식용유를 두르고 요리를 하는데 온도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의 기름이 지금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돼지 기름이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다가 물을 뿌리면 그 물이 순식간에 뭐가 되면서 수증기가 되면서 주변에 있던 기름을 퍽 하고 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따가, 고기 먹다가 그런 적 되게 많잖아요. 아따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슬로보버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 들어가는 거야, 물이. 표면에 물이 들어갔을 때 그 물이 순간적인 증발에 의해서 주변의 불이라던가 또는 기름 이런 것들을 바깥쪽으로 분출되게 하는 거죠. 자, 발생 순서. 중진류 탱크 화재에, 그냥 중진류라는 건 조금 이제 무거운 기름들, 유류 표면 온도는 물의 비점 이승으로 이미 상승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불이 났다라는 건 여기가 일정 온도만큼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소화를 위해서 물을 뿌리거나 포를 뿌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급격하게 비등한다고요. 그러니까 비등의 결과로 외부로 기름이 분출된다. 더 쉽죠. 보일보다는. 뭐 보일은 막 뿌렸을 때 연료층 형성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하부에 있던 수분층이 끌어넘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물 뿌려.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된대? 증발한대. 그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기름이나 또는 불을 바깥쪽으로 끌어넘치게 하는 현상. 그죠? 자, 방지책.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물을 안 뿌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직접적으로 거기다 대놓고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측벽의 주소예요. 측벽. 그죠? 결국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물분무 소화 설비라는 걸 설치해서 직접 뿌리지 말라는 거. 직접. 외부에 어떤 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그러니까 직접 유면에 뿌리지 말고 주변에 뿌려라 라는 겁니다. 이런 방지책들이. 자, 그리고 이제 프로소버입니다. 프로소버. 이것도 오버죠. 그죠? 점성을 가진 뜨거운 유류 표면 아래에서 물이 비등하는 경우, 비등하는 물에 의해 탱크 내 유류가 넘치는 현상이다. 이게 포인트가 얘예요. 얘는.
직접적으로 뭐가 일어나진 않는데요. 화재 발생이 일어나진 않는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기존에 기름이 있었대요. 기름. 우리가 이제 보통 아스팔트 같은 거 예로 많이 드니까 아스팔트가 기름 찌꺼기거든요. 얘도 기름이에요, 여러분들. 기름인데 우리가 이 아스팔트를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도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물이 있어요. 물. 수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아셨죠?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아스팔트를 거의 다 썼으니까 약간 높은 온도 있죠. 얘를 충전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초록색 기름이 위쪽에 덮이겠죠. 그럼 이 고온에 의해서 이 아래 온도가 점점 오르죠. 그럼 여기 아래에 있던 수분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B점 이상으로 되면 수증기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럼 수증기가 되면 얘가 1700배로 팽창을 하면서 위에 있는 이 초록색 고온 아스팔트를 바깥쪽으로 어떻게 해요? 삐집어내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불이 난 건 아니니까 그냥 아스팔트만 넘치는 거예요. 아스팔트만.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요? 화재를 발생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성 측면에서는 제일 안전한 거죠. 이거는 청소만 하면 되잖아. 그치? 청소만 하면 되잖아요. 가가지고 기름만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발생 순서. 고점도 유리 아래에서 비등한다. 탱크 밖으로 물과 기름이 거품과 같은 상태로 넘친다. 유류 탱크 아래쪽에 물이나 물, 기름, 혼합물이 있을 때 폐유 등이 물의 B점 이상의 온도로 상당량 주입될 때도 일어난다. 그죠? 이게 제가 얘기했던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충전하는 유류일 때, 충전 유류, 얘를 충전했을 때. 그죠? 자, 그리고 오일 오버. 사류 위험물의 양이, 사류라는 건 인화성 액체예요. 인화성 액체. 얘가 절반보다 없대요. 얘로 충전되어 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요 내부 증기압이 상승하면서 얘가 터지는 거래. 탱크 폭발 현상입니다. 이게 블레비랑은 좀 다른 게, 블레비는 오일오버와 달리 기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액화가스 증기가 들어가 있었죠. 액화가스가 들어가 있었죠. 근데 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름. 그러니까 얘는 요 기름 탱크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요 2분의 1을 잘 보세요. 50%. 아셨죠? 이게 꽉 차 있는 것보다 위쪽에 비어있는 부분과 요 기름이 적절히 있어야 폭발을 하는데 그게 2분의 1 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일 오버예요. 그래서 이걸로도 잘 나와요. 최근에 간부 기출에 이거 70%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어요. 아셨죠? 50% 이하입니다. 50% 이하. 탱크 폭발 현상이고 앞쪽에 나오는 오버보다 이게 훨씬 위험하다. 훨씬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훨씬 위험하다. 자, 그리고 다음 참고. 풀파이어. 요게 액면화재죠. 액면화재. 자, 요거는 한번 보는데 이건 뭐냐. 보통 오픈 탱크에서, 오픈 탱크 쪽에서 대기상에 액면이 노출된 개방 탱크 또는 이런 저장존에, 그죠? 여기에 이제 액체가 있는데 그 액체에 착화가 됐을 때 또는 여기 탱크에 착화가 됐을 때 결국 이렇게 유류 표면에 불이 붙는 화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액면화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액면화재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요거.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풀을 가지고 끈다. 근데 액면화재가 뭔지 아셔야 돼. 풀파이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풀파이어는 뭐의 원인이 되기도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보일오버. 이것도 결국 유면화재거든요. 탱크 표면에.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슬로보버의 원인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냥 액면화재라는 말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이 액면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액면이 강화하는 속도, 즉 타들어가는 속도, 또 액면 아래 온도 분포, 뭐 화염의 높이, 주변의 바람에 의한 화염 경사, 바람이 불었을 때 그 화염이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여러분들 화염이 진행이 되냐 아니면 위쪽으로 진행이 되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대요. 읽어보세요. 지금은 아셨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구나.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자, 제트파이어. 자, 이런 거는 최근에 간부 기출에 제트파이어가 한번 나왔는데 얘가 이름이 분출화재예요. 분출화재. 자, 이게 뭐냐. 연료가스나 또는 어떤 연료가 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에서 균열이 생겼을 때 여기서 샌대. 뭐가? 가스가 샌대.
그럼 이 가스가 분출이 되면 주변에 누구와 만나요? 산소와 만나죠. 맞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불이 붙는 거야. 또는 얘는 이제 폭발까지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확산연소의 형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가 제트파이어 또는 분출화재다라고 얘기한대요. 어렵지 않죠? 영향요소는 연료가 분출되는 속도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외부 공기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 제가 경질류와 준질류 화재 특징, 여러분들 경질류는 가벼운 또는 휘발이 잘 되는 기름을 얘기하고 중질류는 무거운 휘발이 잘 안 되는 기름을 얘기합니다. 아셨죠? 이 두 개 구분하셔야 돼. 그럼 경질류는 인화점이 낮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 이런 애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석유류, 뭐 특수인화물, 알코올류라는 걸 나중에 배우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들어가요. 이런 애들이. 인화점이 낮습니다. 이 증기압이 높다라는 게 이거 앞에서 배웠거든요. 휘발성 증기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찌꺼기가 안 들어가 있고 본인 혼자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액체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에곤이 인화점보다 높대. 그러니까 이미 액체 온도가 인화점보다 높기 때문에 평상시에 뭐가 많이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예온압이에요. 예온압 동그라미. 왜냐하면 평상시에 유증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산소와 혼합되어 있겠죠. 미리 혼합되어 있는 연소 형태입니다. 예온압형 연소 전파다. 그리고 요런 애들 블랩이나 UVC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좀 가벼운 애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재해의 원인이 된다. 중질류는 반대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요런 애들. 요 경유보다는 경유는 이쪽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석유류가 이쪽에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그랬죠. 이거 무조건 이렇다라고 보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경질류 쪽에 뭐 휘경등이 들어가고 중질류 쪽에 중유, 원유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저는 그냥 대표적인 예로 한 요 정도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중질류는 인화점이 높대요. 그래서 인화점까지 온도 상승 시 인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휘발이 잘 안 되는 애들. 그래서 얘는 다성분, 약간 찌꺼기들이 많대. 찌꺼기들이 많고 에곤이 인화점보다 낮대요. 그래서 얘는 예열형이래. 예열형.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유증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예열이라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소방대에 치명상을 입히는 보일오버나 슬로브오버, 프로스오버 이런 재해에 따라 화재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근데 프로스오버는 어차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기름이 넘쳤을 때 그 추후에 위험한 것만 없으면 불이 붙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보통 요 보일이나 슬롭을 우리가 중진류 쪽에서의 어떤 재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보시고 요거 경유 그냥 빼주십시오. 그냥 중유, 원유 정도 보시면 되고. 왜냐면 여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3석유류나 4석유를 보통 보니까. 됐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다라는 거. 경질류와 중질류에 대해서. 됐습니까? 자, 그리고 5번.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이게 산불화재인데 요즘 이제 산불이 좀 많이 나고 있으니까 이슈가 좀 많이 됐으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있으면 틀림없이 여기 토양이 있고 땅이 있고 여기에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같은 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불이 나는 게 있어요. 요 사이. 토양층과 요 떨어진 나무라던가 또는 이제 나뭇잎 여기 사이에서 불이 나는 게 있는데 걔 이름을 지중화라고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타는 거, 떨어진 게 타는 걸 지표화. 그리고 요 줄기가 타는 걸 우리가 수간화. 위쪽에 요 나뭇가지와 잎이 타는 걸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관이다. 그래서 가지와 잎이 탄다, 위쪽에.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중화는 낙엽층 아래 부식층이 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산소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 안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소가 일어난대. 확산 속도는 느리지만 눈에 잘 띄지 않겠죠. 그래서 진화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불꽃이 없으니까 훈소는. 바람에 의한 확산은 없지만 오래 지속된대요. 왜냐하면 이 안쪽이니까. 오래 지속이 된대. 그리고 지표와는 떨어진 지표면에 축적된 초본이나 관목, 낙엽 등 연료를 태우면서 확산이 된다. 결국 이 위에 쌓여있는 얘네들을 태우면서 확산이 되는 거죠. 초기 단계의 불로 가장 흔하다. 습도가 50% 이하. 결국 우리가 여름철보다는 겨울철. 그러니까 겨울은 그래도 눈이 오니까 보통 요때 많이 일어나죠. 가을, 봄 요럴 때. 자, 수관화, 줄기 여기죠. 그래서 얘가 강해지면 이쪽 지표화나 수관화로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서 상부로 이렇게 결국 얘가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 화재라고 얘기하기도 한대요. 수관화, 얘가 타는 거죠. 얘. 그래서 가지와 잎이 탄다. 나무 윗부분에 불이 붙는다. 산불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 화렵수나 침엽수에서 발생한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거 비화, 요게 또 산불 화재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확산 원인인데, 나무에 불이 붙으면, 특히 나뭇가지나 또는 잎사귀에 불이 붙으면 걔네들이 불 붙은 게 다른 지역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불을 확산을 시키죠. 그렇게 확산을 시키는 형태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비산화 또는 비화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비산화 또는 비화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챕터 1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화재 분류, 그리고 B급 쪽, 유료 화재 쪽에서 이상현상, 아까 오버들 봤었고, 요 산불 화재까지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썸머리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자, 다음 챕터 기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다라고 했고, 1번 문제. 약재로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함을 사용했을 때 적응성이 가장 좋은 거. 우리가 뭐다? 금속.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그죠? 금속은 물로 못 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약재 외의 것이라고 하는 마른 모래라던가 또는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함 이런 것들로 불을 끄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2번. 다음 중 화재 급수와 표시 색상이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일반 화재 A급인데 백색인데 잘못됐죠. 유리화재 B급의 황색인데 잘못됐죠. 전기화재 C급의 청색, 오케이. 금속화재 D급의 무색. 정답 몇 번? 3번. 하실 수 있죠. 자, 3번. 다음 중 소화 적응성에 따른 급수, 표시 색상과 종류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A급은 백색이죠. 일반, B급은 황색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유리여야죠. C급은 청색 전기, D급은 백색, 그죠? 요거 금속. 잘못됐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옳은 건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는 거고. 4번. 요거는 뭐예요? 2분의 1 이하로 채워졌대요. 요거 515죠, 515. 5번. C급 화재와 주방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주방 화재의 가연물 중 하나인 식용유의 발화점은 B점보다 낮다. 도체주의의 자기장 변화에 의해 발생된 유도전류는 전기화재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유도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식용유로 인한 화재 시 유면상의 화염을 제거하면 복사열에 의한 기화를 차단하여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화염을 제거하면 기화를 차단하여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화염 제거로는 불을 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얘는 재착화 방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식용유에 뭐를 낮춰줘야 된다? 온도를 낮춰줘야 된다. 전기화재의 발생 원인 중 누전은 전류가 전선이나 기구에서 절연 불량 등의 원인으로 전로 밖으로 전기가 흘러나가는 현상을 얘기한다. 오케이. 6번. 일반 화재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다 고른 것은.
통전 중인 배전반 C급, 전원이 차단된 콘센트 A급, 통전 중이 아니니까요. 난로가 넘어졌다 B급, 석유에 불이 붙었죠. 실험실 시험대 위 나트륨 분말에서 불이 났다, 요거는 D급이죠. 나트륨 분말이니까요. 금속 분말이니까요. 니은밖에 없네요. 그죠? 다음 7번. 유류 저장 탱크 내 유류 표면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뜨거운 연료층 형성, 열파가 장시간에 걸쳐 바닥 전달, B점 이상으로 가열되면서, 자, 얘 뭐예요? 보일오버. 어렵지 않죠? 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다음 가보면 이제 건축물의 화재 성상이라고 해가지고 연지와 환지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내화 건축물이냐 또는 이제 무슨 건축물이냐, 목조 건축물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성질과 상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그죠? 그럼 우리 조금 쉬었다가 건축물의 화재 성상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